자, 이제 우리 제 4장입니다. 컨설팅과 코칭. 자, 이제 컨설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네, 점검, 네, 분석. 그래서 1장에서는 컨설팅의 의미. 성경에서 컨설팅을 아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탕자. 네. 또 그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 또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 같은 거. 컨설팅을 통해서 삶을 정리를 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삶으로 발전을 했죠. 반대로 이제 삶 속에서 점검하는 컨설팅의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좋은 성공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컨설팅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컨설팅 하셨던 제 주님의 모습. 그래서 컨설팅의 핵심은 뭐예요? 분석이다. 네, 분석을 통해서 좋은 점들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좋은 점만 있으면 발전을 하는데 이제 안 좋은 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좋은 점은 강화시키고 안 좋은 점은 어떻게 이제 고쳐갈 것이냐. 그래서 고쳤을 때에 오는 결과, 예측 결과, 안 고쳤을 때에 오는 결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컨설팅이라고 하는 주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컨설팅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오늘날 컨설팅의 아주 정석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분석, 좋은 점 찾고, 안 좋은 점 찾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컨설팅의 시기는 12가지 우리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각 주기별, 10대 때, 20대 때.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는 애들도 그렇고 뭐 전혀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막 세월을 아무렇게나 막 보내버려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네. 그러니까 20대를 사는 애들이 20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도 하면은 20대를 훨씬 더 알차게 잘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컨설팅이다, 멘토링이다, 코칭이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의 이게 뭐 사업적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어른을 찾아와서 뭘 물어보거나 뭐 배우려고 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른, 랍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존경을 받아요. 자기 힘으로 생각을 못하는 것은 가서 물어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물어보고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라져줘야 될, 없어져야 될 세상 말로 꼰대,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어른들 역시 뭐예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져야죠. 그 자격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공부를 해요. 계속. 기본은 이제 율법, 탈무드. 그래서 그 탈무드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계속 연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때 탈무드를 봤을 때 깨달아지는 거하고 뭐 60대 때 탈무드를 봤을 때 깨달아지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살아온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은 어떤 인식이냐면은 배워야 될 분, 이거보다는 잔소리하고, 뭐, 훈계, 네. 또 노세, 막 이런 개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노인 실버 교실을 하면 뭐 배운다.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래서 전에 어느 분이 부모교실을 하는데 부모교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엄마들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했더니 노인들 부모 교실은 없네요. 그래서 그건 실버 교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버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뭐 놀고 이런 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제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또 뭐 이제 기껏 해봐야 뭐 손으로 뭐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도록 계속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을 넓혀가고 그러면 경험하고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되죠,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실버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설팅과 코칭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뭐 상담, 컨설팅, 또 멘토링, 또 뭐 코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래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담은 뭐 이제 일반적인 다양한 부분을 이제 하는 거고, 신앙 상담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후배나 어른이 아이를 이제 교육하고 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경험을 들려주고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가야 될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코칭은 그 안에서 어떤 이제 내용이 구체화 됐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컨설팅 안에 코칭의 영역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제 코칭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내용을 쭉 보면은 자, 컨설팅은 분석해서 더 나은 길,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좋은 컨설팅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하고 진행 순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코칭 프로그램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코칭에 관한 전체적 내용은 G7 13권, 코칭의 달인 예수 그리스도 참고하고 여기서는 코칭 10단계에 대해서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컨설팅에 필요한 10가지를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하고 코칭하고 차이점은 뭐 몇 가지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컨설팅의 10가지 요소는 일단 분석을 해요.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컨설팅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역 분류, 현재 상태 분석,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분석, 방향성 정하기. 여기까지가 일단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방향성을 정했으면 이제 목표를 만들어요. 사용 자원.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칭의 그런 요소들이 이제 활용될 수가 있죠. 자, 코칭은 일단 만남, 영역 분류, 현재점 찾기, 성장 변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각 과정 목표, 사용 자원, 실행 계획, 뭐 이제 실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제 컨설팅은 좀 더 큰 범위에서 분석을 해내야 돼요. 일단 큰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면은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코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요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분은 고민을 하고 왔어요. 요즘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컨설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컨설팅이라고 해도 분야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수입 분야를 다뤄야 될 건지, 지출 분야를 다뤄야 될 건지, 아니면 가진 것을 운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다룰 건지, 뭐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건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과 관계돼서 이제 좀 컨설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입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수입이 정기적인 건지 비정기적인 건지, 또 이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망성은 없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목표. 그렇다면은 사업에다가 이런 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그 옆에다가 커피숍을 같이 하면은 뭐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커피숍을 같이 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러면 뭐 언제부터 어떤 방향에 뭐 이런 방식으로 코칭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칭은 컨설팅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때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코칭적인 틀을 가지고 뭘 해보신 경우가 있나요? 뭐 상담이랄지, 아니면은 뭐 또 뭐 교육이랄지, 또 뭐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코칭적인 틀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신 거. 전인 코칭. 저는 그 실습을 했어요. 전인 코칭.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 네. 코칭 12주 공부, 16주 공부한 사람들. 예. 그 뒤에 프로그램에서 예. 그 실질적인 코칭. 그 다음에 전인 코칭이었거든요. 네. 코칭의 실제.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멘토링으로. 수업 시간에. 네. 좋았어요. 이론을 이제 많이 공부했으니까 네. 실제 해보니까 이제 진짜 이제 엄마들. 이게 코칭이구나 이제 그렇게 돼요. 부모들이. 아니 우리 학교 멤버들. 네. 또 뭐 해보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중학교 학생들 예. 코칭 교수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코칭의 10단계가 다 뭐 활용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것들을 기초해서 질문할 수 있고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말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네. 이게 하다가 보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은근히 배가지고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부 저기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컨설팅 처음 만나가지고는 일단은 개인을 만나서 프로젝트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코칭의 그 틀이 네. 전체는 똑같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전보다 여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개인에게 맞는 또는 부부에게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뭐 꼭 1단계는 이거, 2단계는 이거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핵심적으로 분석해 가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지금도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뭐 어떤 틀을 딱 짜놓고 하면 잘 안 맞아. 오히려. 근데 그냥 일단 많이 들어줘. 계속 뭐 쭉 많이 들어주면은 뭐 듣다 보면 일단 본인이 우선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고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편하고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가고 나야 이제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어요. 일단 오프닝, 피코치를 만남으로 코칭이 시작이 됩니다. 피코치는 코칭을 받으러 온 사람이죠. 그러나 본격적인 코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처음 만남이 중요하고 처음 만남에서 무슨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본인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코칭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코칭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음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뭐 기본적 대화, 또 뭐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나중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두서없이 뭐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주간 축하할 일이 있는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상대의 업적이나 성품 인정, 당신의 추진력과 인내가 만드는 일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존재 자체를 칭찬,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자기답다는 생각이 드나요? 소개해 주실 만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코칭이 이미 시작된 다음에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죠?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다시 도전해 보실 부분은 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 새로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반 후에 누구에게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게 좋죠. 영역 분류입니다. 이제 코칭 주제 정하기. 뭐 코칭이든 멘토링이든 컨설팅이든 일단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 분류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코칭 주제를 이미 정해서 가지고 온 P코치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죠.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대상은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혹시 오늘 코칭을 하시고 싶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코칭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한테는 굳이 뭐 코칭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 없죠. 뭐 중요한 주제가 있다. 오늘 말씀 나누시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거. 또 그 밖에 또 뭐 있나요? 또 하나 더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다뤄야 될 이유가 혹시 있다면은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쭉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주제를 선택하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그러면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서 이렇쿵 저렇쿵 뭐 해서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야기 보따리가 많아요. 일단은 이럴 때 중간에 절대 끊지 말고 그리고 막 하품하면서 듣지 말고 또 뭐 졸면서 듣지 말고 네, 이런 거. 어떤 때는 막 졸려 진짜.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아니면은 그때 우리 냉수 한 컵, 차 한 잔 하고 또 말씀 나눌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냉수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자, 현재 상황 분석이 중요하죠. 코칭도.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것이 미치고 있는 현재 상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주제는 부부관계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주제는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뭔지, 이분이 말하는 소통은 어느 영역을 말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이 어느 정도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심리와 삶에 다른 가족들에게 직장 생활에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능을 공부를 할 때 그 창의력 점검하는 내용이 12가지인가 있었죠.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죠? 네. 거기에 가인, 종일, 사문, 극의, 동선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원인 분석, 가능한 모든 원인 분석. 여기서 사용할 질문 방법이 뭐예요? 그 밖에 또라는 질문이에요. 그 밖에 또. 그래서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결과 찾아내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밖에 또 다른 결과를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정말 건강 관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뭔가 담배 안 끊고 그러면 폐가 나빠지겠죠. 그 외에 또 뭐 다른 결과,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뭔가 이끌고 갈 수 있는 힌트들을 찾게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황 분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 업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소통의 부재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어느 분야에서 소통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통. 말 그대로 상대방과 통하는 거죠. 근데 어느 영역에서, 대화가 안 돼요. 아니면 어느 영역에서, 신뢰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또 말이 안 통해요. 네. 자기 식대로 해요. 이런 거. 어느 분야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소통의 부재가 본인의 심리에 어떤 영향,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면 당연히 애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게.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게 될 거고, 결혼 처음에 어땠나요? 본인의 소통에 대한 갈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분야의 분석 질문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피코치의 갈망이 언어나 취미 또는 생활 습관 쪽인지, 경제 혹은 자녀인지, 아니면 서로의 가족들의 문제인지들을 분석해서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장 먼저 어느 영역, 어느 지점에서 출발할 것인지를 피코치로 하여금 정하게 한다. 물론 진행하다 보면 또 다른 주제가 또 튕겨져 나올 수가 있죠, 이제. 네. 자, 성장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이제 출발점이 만들어졌으면 목적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하신 주제의 현 상태를 지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되겠습니까? 정도의 지수가, 그 정도의 지수가 되려면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소통의 단계도, 그냥 서로 말이나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때에 맞춰서 차도 한 잔씩 나누고, 정말 이런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코드가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지금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장점이 참 많아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책임감은 다 잘하는데 아주 바위 덩어리 같은 분들, 무뚝뚝해가지고. 반대로 아내는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에요. 이분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는 거 좋아하고, 차도 마시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지방까지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차를 타고 갔다 오면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 돈 쓰는 거, 이게 다 자유롭게 안 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근데 그래도 통통 그렇게. 그리고 친정집에 간다 그러면 자기는 안 가. 당신 알아서 갔다 와. 그리고 갔다 오면은 갔다 왔냐, 뭐 했냐, 어땠냐. 안 물어봐. 네.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야, 살 희망.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그렇게 자기하고 소통을 잘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예, 어렸을 때. 그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은 공부를 참 잘했어. 기대감도 크고. 근데 이 딸도 이제 잘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공허하다. 그래서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것도 아니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남편은 왜 그럴까요? 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일단 그런 상태가 되면 우선 살아온 과정을 봐야 돼요. 과정. 이야기를 쭉 이제 그 남편이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컸는지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아버지 그런 스타일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또 그분이 이제 건축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또 노가다 또 강한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또 아내는 말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잔소리도 많았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데서 다 귀찮은, 예, 그러면서 책임감 있게 가정은 살펴오고 지켜오고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신랑이 있으면 업고 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뭐 딴 문제는 없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딴짓 안 하고. 네, 딴짓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그러면 예. 뭐 자기 개발을 해야 돼. 뭐 그렇다고 술에 취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점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진짜 어거든. 뭐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래. 일단 하여튼 입만 무거운 것이 단점이니까. 양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 같은 분이네. 저는 성 목사님 반에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송사님 하고 내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건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공감하기 시작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내면을 이제 인간을 이해하게끔, 그래서 딸에 대한 훌륭한 점, 딸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컸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딸이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딸이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가진 않았는데 집에 이제 편의점 이런 데 다니면서 편의점 점주가 너무 이 딸을 이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맡은 거 잘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 그래서 딸이 뭐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고, 그 정도면은. 그래서 이제 딸을 일으켜 세우고 딸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 이제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딸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무기력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내가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점주가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는 것 정도면은 바깥에서는 딸이 굉장히 신뢰성 있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원인을 보면 다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못 맞췄을 때 오는 상실감, 네, 이런 거 많고, 또 상대방이 또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려면 이제 상대방이 와서 이제 또 언어교실 공부를 하든가, 뭐 상담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언어의 기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는데, 목회자반에 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하고, 일단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 책을 한번 읽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봐라. 이제 이런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통의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커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죠? 네,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세워지면은 이제 작은 목표, 각 세션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이제 이렇게 구체화하는 거예요. 컨설팅은 이제 분석해주고, 조언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서 해보라고 하는 거고, 코칭은 이제 목표 정해서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래서 컨설팅으로 출발해서 코칭으로 가는 거. 자,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은 뭐에 됐으면 좋을까요? 그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을 적당하게 보시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느 과정에 어떤 교육이나 노력, 훈련해 보셨나요? 그래서 출발 지점, 과정 목표, 달성 목표. 다양한 질문을 교환하면서 본인이 가야 할 과정의 목표를 끌어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코치가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본인의 성격 교정이나 본인의 내면을 치유,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꾸는 일, 또는 먼저 인사하기,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훈련, 말을 바꾸는 훈련, 선물 나누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훈련하기, 본인이 내려놓아야 할 부분, 본인의 업무 바꾸기, 상대방 돕기, 편지나 기타 소통의 방법, 뭐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때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등도 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게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해보겠다는 중간 과정의 목표. 이렇게 이제 코칭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분들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 자체가 아주 그냥 안 해. 자기 스타일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면 실패.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바꿔야 돼. 결국은. 아무리 뭐 딴 사람 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자기가 바뀌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아유, 내가 바뀐다고 우리 집 사람 바뀌겠어요? 그 영감탱이는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은 지금 뭐 하러 왔냐면은 그냥 자기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듣고 공감해주고 이런 걸 얻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 편이 돼주니까 좀 기분 좋죠. 그렇지만 이제 삶의 현장은 안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되풀이 돼요. 항상.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런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그럼 가서 금방 받아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빨리빨리 해결이 돼 이게. 네. 뭐 컨설팅을 아무리 잘하고 코칭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우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고 자원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그러는데 과정은 본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잃어버리면 이제 안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할 자원과 제거해야 할 장애 요소를 찾습니다. 여기 이제 자원과 대안 탐색인데 질문이 엄청 많잖아요. 결국 질문이 어떤 질문을 통해서 자원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 질문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좋은 자원이 옆에 있어. 예를 들면은 뭐 혹시 칼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도마 있으세요? 사용할 자원. 그럼 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고 통하면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질문은 가능하면 아주 세미하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뭐 쭉 보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부적 자원은 무엇입니까? 성품, 강점, 상상력. 외부적 자원은 뭐가 있죠? 사람, 돈, 도구, 관계, 뭐 인터넷, 책. 영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당신의 강점이나 장점은 뭐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존귀함의 영역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지난날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어떤 자원들이 사용해 보셨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소통. 그러면 이 연애 시절에도 소통이 잘 안 됐었나요? 어때요? 연애 시절에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연애 시절에 소통이 안 되면 결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또 과거의 자원을 오늘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 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새로운 자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면 뭐 세상에 그런 성공적인 인물들이라면은 뭐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시도했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뭡니까? 과거 자신의 경험에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낀 최고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반대로 두려움을 느끼고 패배감과 모멸감을 느낀 최악의 순간은
언젠가요? 그 사건과 경험이 오늘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보자. 성공적으로 변화를 감당해낸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원래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의 차이는 뭔지, 원래의 상태와 새로운 상태에서 나의 사고 습관과 감정이 나의 행동과 결과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상태가 되었고 어떻게 변화를 유지했는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의 변화. 반대로 해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뭡니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가능성 10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G7의 요소 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나요? 존귀함의 12가지 도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요? 모양의 다양성, 장점 찾기 도구, 생각의 방법 10가지, 영적 자원, 멘토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자, 그 밖에 또 다른 자원은 뭘까요? 이 외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함께 연구하고 찾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결정과 선택은 피코치가 하지만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은 코치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장애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외적 환경,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외부 환경은 뭡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도 잘 하지 못하는,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외부적 장애 요인들의 직장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조직 환경 때문에, 주변 가족이나 친구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내적 환경, 실행을 가로막는 내부적 장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생활 습관, 사고방식, 생활 패턴, 감정 조절의 문제, 이기주의적 삶의 자세,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는 습관, 자기만의 고정관념 이런 것. 감정 변화의 훈련 역시 아주 중요하다. 감정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다. 소통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정이에요. 감정은 바꿀 수가 있죠. 그것은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나의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상대방으로부터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바꾸지 못한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개인적 환경, 상대방이 모르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스트레스가 두 사람의 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나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 및 점검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행 계획은 이제 설계,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걸 실행하고 싶습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해 보겠습니까?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점검. 혼자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이걸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상담이나 멘토와 다른 점이다. 누가 진척 상황을 점검해 줄 수 있나요? 그걸 실행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 계획을 수립하라. 해야 되니까 하는 계획보다는 하고 싶어서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그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행동 계획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면 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지요? 어떠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행동 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행동 계획이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와 맞나요? 막연한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칭찬하고 이런 노력을 일주일 동안 계속을 해야 되겠다. 이제 구체성이에요. 이 세션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건 수립된 행동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변화를 쉽고 즐겁게 하려면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상호 책임, 행동 실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약속을 하고 지원망 마련,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사람, 하지 못했을 때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코치의 중간 모니터링, 세션 사이에 코치가 전화 혹은 이메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 장치가 준비되었으면 피코치에게 이번 세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자, 8번째 이제 진행을 하죠.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이 많습니다. 코칭은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회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점검하다 보면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계획을 세울 때와 진행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필요해서 버려야 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시도해야 할 부분들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부부의 소통 문제지만 진행하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되므로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과정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잘하는 부분들은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버리게 한다. 그리고 사용해야 할 외적, 내적, 영적 자원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때로는 한 가지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겹고 힘들어서 포기할 경우도 발생한다. 막 강요를 하면은 막 지겨워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쉬었다 가길 수도 있고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기대와 즐거움,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한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으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목표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암송하고 기록하고 외치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셀프 코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무 몰아가며 힘들어 지쳐서 포기할 수 있다. 여기에 코치의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주의사항은 성장 모델과 질병 모델. 질병 모델은 문제점 지적하는 데다가 집중하는 거고 성장 모델은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좋은 점을 강화시켜 주는 데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 이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79% 나왔습니다. 상사 6개월 이내에 만족도를 90%까지 올려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우선 고객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지 않는지, 즉 불만족 요소가 뭔지 자세히 조사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고객들이 불만족한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 두 번째. 부하 직원 이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79% 나왔습니다. 상사 6개월 이내에 만족도를 90%까지 올려봅시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우선 고객이 어떤 경우에 만족하는지, 즉 만족 요소가 뭔지 자세히 조사해서 매뉴얼로 만들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한쪽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자. 한쪽은 만족하는 점을 강화시키자. 근데 결과는 자, 대화 두 번째가 8개월 후에 만족도가 95%까지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족도를 크려고 하다 보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뭐 이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고 하면 질병 모델의 관점으로 코칭하는 것이요. 반면에 행복 및 성장 추구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면 성장 모델의 관점으로 코칭하는 것이다. 코칭이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 모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라. 그러면 단점은 저절로 사라진다. 단점을 고치려 할 때 장점의 요소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한다. 코치는 피코치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고 애쓰는 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점을 찾아내야 되고 항상 이제 이런 데 익숙해져야 돼요. 코치나 이런. 행동 강화하기. 이거는 이제 8번과 병행될 때도 있죠. 보상, 반복 훈련, 습관. 이런 과정과 내용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 잘하면 당연히 적당한 칭찬과 축하 혹은 기타 방법들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스로도 자기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 맛있는 것 먹기 등 코치 역시 그렇게 해야 하며 또 주변에 한 단계씩 완성해 갈 때마다 칭찬과 축하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우리의 내면에는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아주 깊숙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암송, 묵상, 외침,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잘못된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체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은 문제나 목표에 따라 고정된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 못하는 것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서 어떻게 잘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발전시키는 거죠. 아이들을 대화하고 아이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얻어지는 건 아주 많다. 소통의 문제 역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므로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 성취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분야들 역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하고 그런 걸 다루더라도 이제 아이의 그런
잘하는 점들을 이제 행동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쪽을 지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이가 잘하는데 네가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멋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런 쪽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혹시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이유가 있니? 라든지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가 행동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관심을 끌고 싶은데 뭐 잘 안 된다든지 공부가 너무 지겹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부가 지겨우면은 공부 쪽보다는 일단 방향성이 우선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고 관심이 있으면은 그 분야에 책을 읽어도 너 오늘 이 책 이번 학기에 꼭 읽어야 될 책이야. 이 책 5번 필수 과목이니까 꼭 읽어. 이거 되게 재미없는 책이에요, 이거. 억지로 읽어야 돼. 근데 얘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 좋아하는 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가 책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그럼 읽어봐. 그러면 얘는 지가 뭔가 찾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옆에다 책을 뭐 한 10권 갖다 놓고 이거 읽으세요.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은 안 읽어지고 막 엄청 힘들어요, 이거. 재미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뭐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뭐 상담에 대해서 아니면 뭐 코칭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필요한 책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관심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네. 누가 이렇게 공부라고 해서 막 얘기를 막 들려주면 하나도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 아예. 예. 진짜 아예 안 들린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또 잘 눈에 보이고 잘 들리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자기가 안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는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생각은 안 가는데 앉혀만 놓으면은 전혀 이게 이제 딴 이야기고 강제성으로 하라 그러면 막 짜증나죠, 이게. 네. 자, 100%가 아니더라도 나는 예전 행동보다 새로 시도했던 행동을 이제 더 자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해 나가다 보면은 다른 영역도 영향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이게. 네.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다 보면 새로운 거를 찾게 되고 느끼게 돼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보다는 길거리라도 한번 갔다 오면은 뭔가 느낌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휴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